여러분 혹시 이런 물건 하나쯤 있으십니까? 옷장 맨 안쪽에 걸어둔 새 옷, 택도 안 떼고 나중에 입어야지 하면서 몇 년째 그대로인 옷 말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지요. 명절에 자식들이 사다 준 좋은 한우, 냉동실에 넣어두고 손님 오면 먹어야지 하다가 결국 날짜 지나서 버리게 되는 경우요. 화장대 서랍에는 좋은 화장품이 있는데 아까워서 바르지도 못하고 컵장 안에는 예쁜 잔이 있는데 깨질까봐 꺼내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특별한 날은 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버티면.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막상 그날이 오면 또 아깝고, 또 미루고, 또 다음으로 넘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남들 먹이는 일, 남들 챙기는 일, 남들 걱정하는 일은 한 번도 미룬 적이 없는데 정작 내 행복은 늘 나중에로 미뤄두고 살았구나.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한 할머니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아버린 이야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나는 왜 지금까지 내 마음만 아끼고 내 기쁨만 미뤄왔을까?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쓰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나중에를 말하며 내 삶을 뒤로 미루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제1장 70년을 아끼며 산 할머니의 놀라운 발견. 경기도 성남에 사는 박순희 할머니 73살. 동네에서 알뜰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전단지 챙기고 1,000원이라도 더 싼 곳 찾아다니고 그렇게 70년을 살아오셨죠. 통장에는 노후 대비금 3억 가까이 모였지만 정작 본인은 10년 전 10,000원짜리 블라우스에 미창 다른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무릎 연골이 심각하게 닳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좋은 신발 꼭 신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지금 가세요. 1, 2년 뒤엔 걷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20년 동안 미뤄둔 설악산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여유 생기면, 몸 괜찮아지면, 그 언젠가가 이제는 영영 안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쳤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아끼고 모은 이 돈이 내 무릎을 되돌려주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은 쌓였는데 시간은 줄어들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50만 원짜리 등산화를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손이 떨렸지만 신고 집에 돌아오는 길 발이 너무 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 놀랍게 편해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이제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써야겠다. 제2장 통장의 숫자는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다. 할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작은 아들은 지방에서 자영업을 했지요.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심해 둔 게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아들들에게 각각 1억씩은 꼭 남겨줘야지. 그 생각 하나로 허리띠를 더 졸라맸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크게 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 우리 집 근처 큰 병원으로 오세요라고 했고 작은 아들은 아니야. 시골 공기가 좋아. 여기서 요양하세요라고 맞섰습니다. 겉으로는 효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말 끝에 숨은 온도를 느꼈습니다. 진짜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 섞인 말투. 누가 모시느냐에 따라 나중에 남는 게 달라질까봐 흐르는 묘한 신경전. 그 순간 할머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자식들 편하게 살라고 굶고 아낀 세월이 결국 자식들 손에 돈 때문에 흔들리는 칼을 쥐어준 꼴이었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아들을 불러놓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엄마 미안하지만 엄마 돈 다 쓰고 갈 거다.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고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이 굳어가는 걸 보며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통장 숫자가 자식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흔들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면, 어차피 다 놓고 갈 인생이라면, 이제부터는 돈을 남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쓰기로 한 겁니다. 제3장. 나중은 오지 않는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핑계였는지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은 늘 올 것 같지만 몸이 먼저 멈추면 그 나중은 영영 사라집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제일 먼저 내장산으로 떠났습니다.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단풍이 바다처럼 펼쳐지는데 그 아름다움보다 먼저 떠오른 생각은 딱 한 가지였지요. 20년 전에 왔으면 내 발로 걸어 올라왔을 텐데.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왔잖아. 1년만 늦었어도 이 풍경을 못 봤을 수도 있어. 그리고 평생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었던 한우도 먹었습니다. 1인분에 5만 원이 넘는 고기였지만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맛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돈이면 삼겹살 10번은 먹는다 했겠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돈을 아끼는 게 인생을 지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인생을 놓치게 만든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가장 큰 결심을 합니다. 헬스클럽 등록. 1년에 120만 원. 예전에 할머니였다면 사치라고 손살에 쳤겠지요. 그런데 주 3회, 석 달만 움직였을 뿐인데 20년을 괴롭히던 허리 통증이 줄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근육이 뼈를 지탱해줘요. 진작 하셨으면 무릎도 덜 상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나중에 병원비로 1,000만 원 쓰느니 지금 내 몸에 100만 원을 쓰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걸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면, 어차피 다 놓고 갈 인생이라면 이제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쓰는 겁니다. 제4장.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은 행복한 부모의 모습.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돈을 쓰기 시작하자 두 아들의 태도가 정말 180도 달라진 겁니다. 처음엔 아들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너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걱정이었지만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엄마가 쓰기 시작하면 남는 게 줄어들 테니까요. 그런데 할머니가 내장산 단풍 사진을 보내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주자 아들들의 얼굴이 점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진짜 밝아졌어요.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작은 아들은 더 솔직했습니다. 엄마 사실 걱정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누워만 계시면 어떡하나?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건강하시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는 걸요. 돈은 잠시 안심을 주지만 부모가 웃고 건강하게 사는 모습은
자식의 평생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거요. 며칠 뒤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재산 다 쓰실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보야. 내가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여의한테 제일 큰 재산이야. 병원 침대에 누워서 너희 손 잡고 미안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내 발로 걷고 내 힘으로 웃는 게 훨씬 낫지 않니? 그 순간 작은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면, 어차피 다 놓고 갈 인생이라면 돈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통장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5장, 체면보다 즐거움, 남의 시선보다 내 행복. 할머니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에서 라인댄스 신규 모집이라는 종이를 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음악만 나오면 발이 먼저 움직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춤은 마음속에서만 추게 되었죠. 이 나이에 무슨 춤이야. 사람들이 보면 웃겠다. 그 말 한마디가 할머니를 수십 년 동안 조용히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첫 수업날 거울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형광 분홍색 운동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분홍색은 좀 쪽팔리지도 않나. 예전 같았으면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해져서 바로 집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검은색, 회색, 남들 눈에 무난한 옷으로 갈아입었겠지요. 그런데 그날의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예쁘죠? 나도 이제 좀 살아보려고요. 그 한마디가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선언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음악이 흐르고 발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딱 1시간. 할머니는 다시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땀이 나고 숨이 차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더 가벼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거울을 보는데 거기엔 늙은 얼굴이 아니라 오랜만에 살아난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나야. 내가 왜 그동안 남 눈치 보느라 나를 묶어뒀지. 그날 이후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누가 이상하게 보든, 혹시 자식이 쑥스러워하든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니까요. 어차피 다 놓고 갈 인생이라면 남의 시선에 내 삶을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체면을 지키느라 나를 숨기지 말고 나를 쓰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웃는 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재산이니까요. 제6장,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재산. 어느 날 할머니는 달력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건 돈인데 내 손에 남은 건 뭐지? 그래서 이번엔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합니다. 평생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온천 여행을 떠난 겁니다. 2박 3일, 비용은 50만 원. 예전의 할머니라면 절대 안 갔을 겁니다. 그 돈이면 집에 보일러 한 달 더 돌리고 반찬도 넉넉히 해먹지. 그렇게 생각하며 또 미뤘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아끼는 대신 시간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 따뜻한 노천탕에 몸을 담그는 순간 할머니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몸이 풀리면서 마음까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편안함이라는 건 참아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누리는 삶이라는 걸요.
여행 중에 작은 카페에 들렀는데 창가에 앉아있던 또래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요 남편이랑 늘 말만 했어요. 따뜻한데 한번 가자고. 벚꽃 필 때 가자고. 근데 그 사람이 먼저 가버렸네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라도 와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커피잔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가자는 말은 사실 안 가겠다는 말이었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묘하게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생겼고, 숨이 살아났고,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되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면, 어차피 다 놓고 갈 인생이라면, 남는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본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쓰는 겁니다. 제7장, 돈은 숫자일 뿐, 행복은 경험이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통장 잔고는 3억에서 2억으로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니, 1년 만에 1억을 쓰면 어떡해요? 나중에 병원비는요? 큰일 나요. 그 말들이 마치 경고처럼 들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혈압도 내려갔고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제때 좋은 음식을 먹고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끊어내니 몸이 살아난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 1년 전보다 상태가 훨씬 좋아요. 이대로 관리하시면 90까지도 거뜬하실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돈을 아껴서 병원에 갖다 바치는 것보다 지금 내 몸에 투자하는 게 훨씬 현명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침대에 누워 못 움직이면 무슨 소용이에요. 내 발로 걷고, 숨 쉬고, 웃고, 구경 다니는 이 순간이 내가 진짜 부자로 사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면, 어차피 다 놓고 갈 인생이라면 통장 숫자만 붙잡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돈을 쌓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8장, 후회는 안 한 것에 남는다. 어느 날 할머니의 오래된 친구 영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같았지만 영자 씨는 여전히 예전의 할머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아끼고 참아내고 뭐든 나중에 하며 미루는 삶 말입니다.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요즘 너 돈을 너무 쓰는 거 아니야?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의외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자야, 나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어. 해보고 후회하는 건 그래도 배움이 남는데 안 해보고 후회하는 건 평생 한이 남더라. 영자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 제주도 갔을 때 80만 원 썼잖아. 솔직히 가기 전엔 걱정됐어. 괜히 돈만 날린 거 아니야? 그 생각이 계속 올라오더라.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달랐다는 겁니다. 바람 냄새가 다르고 파도 소리가 다르고 하루 종일 걷다가 노을을 보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꽉 차오르더랍니다. 영자야, 그 80만 원이 그냥 돈이 아니었어. 평생 기억할 추억을 산 거였어.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 그리고 할머니는 영자 씨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너는 어때? 가고 싶다 말만 30년 했지. 한 번도 안 갔잖아. 너는 죽는 날까지 제주도는 어땠을까? 궁금해하다 갈 거야. 나는 제주도 참 좋더라 하고 웃으며 갈 거고. 그 순간 영자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참을 입술만 달싹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도 같이 가자. 다음 달에 제주도. 할머니는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 이제라도 실컷 살아보고 가자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면, 어차피 다 놓고 갈 인생이라면, 후회는 돈을 쓴 데 남는 게 아니라 끝내 못 해본 것에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미루지 말고 나를 써야 합니다. 제9장,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다. 할머니가 75이 되던 해,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형광색 운동복을 입고 공원을 걷는 사람이 바로 그 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자 웃던 사람들이 멈추고 할머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가벼워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헬스장을 갔고 주말이면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며 새로움을 채워 넣었습니다. 나이 들면 멈춰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더 움직여야 한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20대 트레이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 나이신데 하루 종일 소파에만 계시거든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잠시 웃더니 아주 단순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비결은 간단해요.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내일이면 나는 오늘보다 하루 더 늙는다.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자. 그 말에 트레이너가 멍해졌습니다. 와, 할머니가 저보다 마인드가 더 젊으신 것 같아요.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어깨를 툭 펴고 말했습니다. 젊은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진짜 늙는 건 새로운 걸 시도하기를 멈출 때야. 나는 아직 멈출 생각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더 강력했습니다. 사람은요,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어차피 다 놓고 갈 인생이라면 남들 눈치 보며 늙을 이유가 없이 지금부터는 돈을 쌓는 게 아니라 나를 쓰는 거야. 그날 트레이너는 오래도록 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라는 것, 그 진짜 의미를 할머니가 알려줬으니까요. 제10장, 빈손으로 왔지만 가득 채워 떠나리. 어느 봄날 할머니는 벚꽃 축제에 갔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사람들 웃음소리가 길 위에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길을 천천히 걸으며 문득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른이 되기 전까지 할머니는 오직 하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돈을 모아야 한다. 아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편하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먹고 싶은 것도 모두 나중에라는 말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이후 할머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에만 품었던 곳들을 하나씩 다녀왔고, 먹고 싶었던 음식도 망설이지 않고 맛봤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도 늦었다는 핑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해가 지나고 보니 통장에는 1억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행이다 했겠지요.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다른 걸 먼저 봤습니다. 돈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인 기억들이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에 앉은 할머니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결국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가득 차 있었다. 바람에 스치던 벚꽃 향기, 여행지에서 마셨던 따뜻한 차 한 잔, 처음 배워본 춤의 박자, 그날 웃으며 찍었던 사진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 할머니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단다. 할머니는 이제 언제 떠나도 후회가 없어. 실컷 살아봤거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면, 어차피 다 놓고 갈 인생이라면, 마지막에 남는 건 통장 숫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낸 시간, 내가 채운 추억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나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박순이 할머니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나중에 하며 미뤄둔 것이 있으신가요?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 가고 싶은 곳, 한 번쯤 해보고 싶던 일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승사자는 우리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해도 때가 되면 데리러 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 그때 그거 해볼 걸. 하고요. 시간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몸은 기다려주지 않고 기회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인생은 준비 다 되면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준비가 안 되어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끝이 보일 때가 옵니다. 그래서 박순이 할머니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통장 숫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지만 그 돈으로 만든 하루의 경험과 추억은 늙은 날에도 우리를 웃게 만든다는 걸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면, 어차피 다 놓고 갈 인생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아끼기만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나를 쓰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스스로에게 좋은 밥 한 끼 사주십시오. 옷장 속 아껴둔 옷, 오늘 한번 꺼내 입어보십시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달력에 날짜부터 적으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돈보다 더 큰 유산입니다. 부모가 웃는 얼굴로 오래 사는 것, 그게 자식의 마음을 가장 편하게 만듭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추억은 마지막 길까지 함께 갑니다. 그러니 오늘을 통장에만 저축하지 마시고 기억 속에도 저축해 두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동시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십시오. 신발끈을 묶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미루고 계십니까? 댓글로 솔직하게 한 가지 적어주세요. 저는 이것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감사합니다.